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오늘 영상은 축구 분석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배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좋은 경기를 어떻게 조합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인데, 그랬을 때 첫 단추는 좋은 경기를 추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감정적으로 이 팀 싫어, 이 팀 좋아, 이게 아니라 딱 팩트에 기반해서 이제 추려낼 건데, 어떤 포인트들을 잡고 좀 걸러내야 될지 이런 부분 좀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잘 지켜봐 주시고요. 자,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기 전에 기본 개념 한번 잡읍시다. 축구 배팅의 기본 개념입니다. 뭐 주요 배팅 라인은 승무패, 언오버, 핸디캡 이렇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안 가셔야 되는 게 햇물을 가니 무자비를 하니 역배를 바르니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소액 배팅 할 때나 재미로 쓰시고, 우리가 진짜 실제적인 메인 배팅을 할 때는 저런 것들은 안 합니다. 그래서 뭘 가냐면은 강팀의 승, 약팀의 패, 그리고 2.5 기준으로 난타전 많이 하는 팀들의 오버, 타이트하게는 강팀의 핸디까지, 요렇게가 우선 배팅 라인이 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축구는 좀 다른 스포츠보다 좀 독특한 게 약팀이 강팀을 이기기가 좀 어려운 종목입니다. 뭐 이유는 강팀이라는 것은 결국은 볼 점유율을 많이 가져간다는 건데, 공을 탈취를 할 방법이 좀 없어요. 전술적으로나 피지컬적으로나. 그래서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가면서 결국은 많은 슈팅을 쏴야 되는데, 거기서 겨우 한 골 들어가고 두 골 들어가고 여기서 승부가 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강팀과 약팀이 붙으면은 강팀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수준 높은 리그를 걸면 걸수록 이 리그 순위와 팀 전력이 좀 일치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 예측이 쉬운 상위 리그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말 그대로 족밥 싸움이 들어가 버리면은 얘네들 이거 겨우 한 골 싸움인데, 툭딱툭딱 하다가 한 골 들어가면은 뭐 역배받은 팀이 이기기도 하고 정배받은 팀이 지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좀 결과가 많이 바뀌어서 결국은 전력 평가가 그대로 순위로 이어지는 그런 리그를 고르는 게 좋다. 그래서 제 기준에서 좀 배팅하기 좋은 리그와 어려운 리그를 고르자면, 배팅하기 좋은 리그는 그냥 독보적으로 프리미어 리그가 편하고요. 그 다음이 분데스리가입니다. 그리고 얘네보다는 조금 그레이드가 떨어지는 게 이제 라리가, 그 다음 EFL, 세리에, 에레디비지에, 리그앙 요 순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시아다 보니까 좀 아시아 배팅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축구, 뭐 한국 축구, MLS 이런 것들을 걸게 되는데, 제 기준에서는 J2가 좋고요. 그 다음에 미국 축구, 그 다음 J1, 그 다음 K1, 그 다음 K2입니다. 그래서 K1과 K2는 뭐 거의 돈 걸면 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결과 예측이 좀 쉽지 않은 리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배팅을 피해야 할 리그들이 있는데, 아챔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나 뭐 국내 컵 대회, 그리고 국외도 마찬가지로 컵 대회는 전체적으로 손을 좀 안 대는데, 이런 것들은 전력 차이가 너무 크고 변수가 많아서 손을 좀 안 대고요. 자,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는 분석이 되는 팀들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쇼당이 나오지가 않아요. 배당이 좀 많이 잘려서 나오는 만큼 얘네들은 그냥 재미로 금액 조절을 해가면서 베팅을 하는 게 좋고, 자, A매치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뭐 요거는 국제 대회에서 변수가 너무 많아서 이런 것들은 가지 않고, 자, 챔스, 우리 기본적으로 메인이 되는 챔스는 예외적으로 좀 배팅이 가능한데, 이거는 이제 빅클럽들의 경기들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전력의 평가가 되고 정보를 많이 받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배팅할 수 있어서 챔스 정도는 그래도 배팅을 한다. 그래서 좀 바람직한 배팅구는 프리미어리그, 분데스리가, 뭐 라리가 정도, 그리고 챔스 정도, 요 정도 배팅하고 나머지는 아예 싹 다 배팅을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 뭐 토쟁이가 막 가려가면서 막 아예 다 내려놓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머지 경기들을 갈 때는 금액 조절을 좀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최고의 배팅이 가능한 그런 경기를 고르는 필터링 방법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팀 전력 평가가 제일 우선시 돼야 됩니다. 자, 팀 밸류 체크는 기본적인 팀의 전력을 평가하는 과정인데요. 팀의 전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가치들을 매겨야 되냐? 자, 리그 내 팀의 위상입니다. 우승권인지, 상위권인지, 중위권인지, 강등권인지, 이거를 좀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액 연봉자, 고액 선수들이 있는지, 아니면 능력 있는 감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야 되고,
득보다 구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구단이 이번 시즌을 우승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냐, 아니면은 좀 버티는 게 일이다, 아니면 강등 뭐 신경 안 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뭐 시즌이 진행이 될수록 팀 내부에 이슈가 있냐, 뭐 선수단 분위기가 안 좋다든지, 뭐 이제 감독이 잘릴 때가 됐다든지, 아니면은 뭐 프런트와 구단이 뭐 갈등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봐주면서 이 전력을 객관적으로 좀 시즌 전에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최근 경기력을 봐야 되는데요. 최근 한 2, 3주 정도의 경기력을 체크하고 결과까지 좀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의 승패도 중요한데, 만약에 이겼다고 해도 뭐 완전히 뭐 운이 좋아서 이긴 건지, 졌지만 잘 싸웠는지, 아니 운이 없어서 졌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세부적인 데이터, 뭐 점유율이라든지 xG 값, 골 득점 기대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연승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팀들을 잡아서 이겼나, 그리고 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팀들을 상대로 졌냐. 강팀 상대로 지는 거는 정상 참작이 가능할 거고요. 너무 하위권 팀들 상대로 연승하고 있는 거는 좀 먹어주기가 쉽진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명확하게 따져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결장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부상자와 징계 결장자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 선수들이 얼만큼 빠졌고 그게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 아니면 새로 빠진다, 이런 것들 다 포인트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귀하는 선수 체크를 해주면 좋은데요. 자, 복귀하는 선수를 체크하는 거는 조금은 후순위로 미뤄도 됩니다. 왜냐하면 부상에서 복귀를 하는 것은 결국 나오자마자 풀타임을 뛴다기보다는 조금 경기 감각을 살리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자, 그래서 내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거 일일이 다 어떤 선수가 돌아온지까지는 체크가 어렵다면은, 자, 부상자만큼은 꼭 체크를 해야 된다. 징계 결장이나 부상자들, 이런 것들로 경기 결과가 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체크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일정 체크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챔스나 컵 대회 아니면 박싱 데이로 인해서 주중에 타이트한 일정을 치렀다면은 뭐 로테이션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전 선수들의 소모도를 좀 파악을 해야 되고, 혹시나 주전 선수들이 휴식 없이 계속 타이트하게 경기를 뛰고 있다면은 뭐 체력적인 변수로 인해서 결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꼼꼼하게 체크를 좀 해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각 팀의 특성을 분석해야 되는데요. 뭐 수비 중심의 팀과 공격 중심의 팀은 확연히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해서 우리가 언오버를 마킹할 때 뭔가 공격 중심이다라고 하면 오버를 좀 더 가지고, 얘네는 거의 공격 안 하고 수비만 하던데, 그러면은 언더를 좀 노려주던가 무승부를 노리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유별나게 홈에서 잘하거나 원정 가면 유별나게 못하거나 이런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팀들도 잘 체크해서 홈 어드밴티지 줘서 홈승 누르고, 원정 어드밴티지 해서 뭐 반대팀 승 누르고, 뭐 이런 식으로 접목을 시키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급격한 변화도를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결장 체크랑 좀 비슷할 수 있는데, 뭐 수비진이 많이 이탈을 한다, 그래가지고 실점이 많아지면서 난타전을 한다, 이러면은 뭐 오버를 눌러주면 되고요. 감독이 바뀌었는데 원래 이 팀은 상당히 오버를 즐겨하던 난타전 팀이었는데 완전히 갑자기 내려앉아서 수비만 한다, 그러면은 이제는 오버를 가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줘야 되고, 또 굵직굵직한 영입 자원들이 들어온 팀들은 영입된 선수들의 경기에 적응에 따라서 결과값이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좀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 간의 특수 상성을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뭐 최근에 있었던 리버풀과 에버턴의 머지사이드 더비 같은 경우만 봐도 리버풀이 에버턴한테 도대체 어떻게 지지 싶지만, 둘이 만나면은 무승부가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특정 구장에서의 강세, 울산이 홈에서는 강원 상대로 무패를 기록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있으면은 이런 것들은 줄 잡아서 좀 가주면 되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라이벌 매치 같은 경우 뭐 대어 클라시코라든지 엘 클라시코, 뭐 밀란 더비, 이런 것들 뭐 체크를 해가지고, 의외로 뭐 원래 경기 최근에 하던 경기와 완전히 정반대 포인트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언더페이스의 경기를 하다가 이 둘이 만나면 난타전을 하더라, 근데 갑자기 막 골이 많이 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상대 전적을 꼭 체크를 해서 특수성이 있는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수익을 내는 배팅 전략으로는 강팀과 약팀이 명확한 리그를 우선 배팅을 해줘야 되고요. 최근 경기력과 전력 변화를 놓치면 안 됩니다.
마냥 팀 이름만 보고 때려서는 뭐 리버풀이나 뭐 아스날 그리고 미넨 뭐 맨시티 이런 팀들도 안 좋을 때 안 좋거든요. 그럴 때는 빨리빨리 손을 떼줘야 되는데 이거 그냥 막 때리면은 돈이 뭐 녹아납니다. 그리고 핵심 선수의 결장 유무는 이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해도 그래도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서 최대한 오피셜이 뜬 그런 내용들로 베팅을 해주면 좋고요. 라인업 보고 가면 좋은데 사실상 그건 쉽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체력적인 문제, 경기 일정 타이트하다라고 하면은 그런 경기들은 아무리 강팀이라도 금액을 좀 뺀다든지 아니면 패스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피해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특수 상승이나 전술 변화까지 파악하면은 이거는 이제 좀 고수의 영역인데 이렇게 되면 정확도가 조금 더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축구를 어떤 경기를 어떻게 추릴 것인가 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드려 봤고요. 이거를 토대로 조합을 한다면 웬만해서 막 3, 4폴 넘어가지 않는 이상 적중률은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좀 안 가야 되는 잡다한 경기들은 좀 많이 빠지게 되고 메인 경기들로 인해서 수익이 날 거니까 요 꼭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서 공책에 좀 필기하시고 해서 어, 좋은 경기들 추리는 눈을 본인 스스로 좀 길러내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라이브 오시면 제가 다 리딩 해드리니까 제가 하는 거 보면서 연습을 맞춰서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